자, 오늘은 이제 엑셀로 본격적인 실습하는 이제 첫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개념 설명만 했고, 오늘은 교과서 28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답안 파일을 먼저 불러올 겁니다. 답안 파일을.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오피스 단추라고 하는 게 왼쪽에 있는 이 동그란 단추예요. 파일이라는 메뉴랑 같은 개념이에요. 파일 눌러서 열기. 그럼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었죠? 컨트롤 O 마찬가지죠. 예. 열기 눌러서 어디 있냐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로컬 디스크 C. 응? 아, 잠깐만요. 열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입력 모드로 들어갔나 봐요. 딴 데를 ESC키를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야 열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 우리가 내 문서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서 길버트 커말 2급에서 01 섹션에 가서 하래요. 그게 28쪽 상단에 적혀 있어요. 이 책은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저자가. 그 다음에 섹션 01 문제라고 하는 파일 있죠,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문제가 쫙 열립니다. 근데 문제가 열렸는데 뭐 내용은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죠? 상단에 보시면 알아요. 섹션 01 문제라고. 그리고 화면 밑에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와 기출 01이라는 시트, 그리고 기출 02라는 시트 3개가 보일 겁니다.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가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요. 외부 데이터는 뭐냐면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닌 것을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데이터 한번 가보실래요? 데이터 탭을 가보시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래서 텍스트로 가져오기,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메모장에 있는 거를, 메모장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C 드라이브 길버트 커말 2급에 여기 문서 있잖아요. 이렇게 메모장 있지 않습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 붙여놓고 얘를 텍스트 나누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면은 감점을 받아요. 텍스트 나누기로 여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방법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메모장에 있는 걸 직접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여기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은 감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열기 눌러볼 겁니다. 열기. 그런데 우리가 열어야 할 파일은 엑셀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니까 화면 보시면 여기 엑셀 파일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텍스트 파일로 바꿔야 텍스트 파일이 눈에 보여요. 텍스트 파일이 몇 번째 칸에 있어요? 파일 텍스트 파일이라고 돼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인가? 텍스트 파일. 예, 걔를 눌러야만이, 한 번만 눌러요? 예, 그 종류를 하나 눌러놓으면 이제 텍스트 파일로만 된 것만 보인다는 거지. 아까는 엑셀로 돼 있는 파일만 보라 그랬는데, 이번엔 텍스트 파일로 된 것만 봐라 이거지.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만 된 걸 봐라 이거지. 그 중에 사원임금 계산표. 얘를 선택하고 열기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열리고. 그렇죠. 열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엑셀로 작업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작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올 때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내가 만든 거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지만, 남이 만든 걸 가져올 때는 어떻게 만들었지? 잘 만들었을까? 재료는 뭐를 썼을까? 꼼꼼하게 마무리 졌는가? 여기저기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여기저기 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너비가 일정하냐, 구분기호로 분리되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집 보세요. 책에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그 빨간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보셨어요? 어딘지? 손으로 짚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빨간색 글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다음에 텍스트 파일 열어서 A 첫 번째부터 붙여놓으시오 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빨간색 삼각형으로 그 외부 데이터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텍스트 파일이고, 두 번째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세 번째는 너비를 건들지 말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그 지시사항을 잘 읽어보셔야 돼. 여기 어딘지 찾으셨죠? 그렇죠? 이 부분을 손으로 짚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처음에는. 근데 왜냐면 눈으로 보시려 그러면 어디였더라? 헷갈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눈으로 따라가서 하시려면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꼭 손으로 짚어가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다음 누르시고, 이때 쉼표로 되어 있다며요. 쉼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쉼표를 딱 클릭하는 순간 아래에 있는 게 쫙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알아서 짝짝짝짝. 쉼표가 아닐 때는 막 뭉쳐 있는데, 쉼표라는 구분기호를 클릭하는 순간 데이터가 이렇게 쫙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리정돈이 쫙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맞습니까? 네. 다음. 그러면 사원임금 계산표 밑에 사원 이름, 부서명, 판매금액, 활동수당, 직급수당 5개 항목이 있는데, 그렇죠? 다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마침. 그럼 이제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뭐냐면은, 사원임금 계산표예요.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자, 얘를 마우스로 블록 잡아서 복사. 복사는 어떻게 하죠? 아까 컨트롤 C. 아니,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아니면 홈이라는 메뉴에 가도 복사 있어요. 컨트롤 C 누르는 게 빠르지, 이렇게. 컨트롤 C. 잘 안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자, 복사하셨으면 화면 밑에 엑셀 01 문제라고 하는, 섹션 01 문제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파일을 열어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확인하셨을 테고, A 첫 번째다 붙여넣기 하시면 짠! 끝! 화면 밑에 보시면 기출 01이라는 시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클릭하시고,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요, 31쪽을 가보세요. 31쪽. 31쪽에 보시면 기출 따라잡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기출 01 시트에서 작업하세요. 성적 분석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A 두 번째로 붙일 거래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 문제를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기출 01 시트에 A의 두 번째로 붙일 거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는 아까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탭으로 구분되어 있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기억하고. 자, 불러오게 합시다. 열기 눌러서 이번엔 성적 분석이죠. 아까는 무작정 따라하기였잖아요. 지금은 기출 01이지. 기출 01에다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잘라내기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에다 옮겨놔야지. 예. 자, 열기 눌러서 성적 분석을 가져오는데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건 맞고요. 이때 탭으로 되어 있네. 아, 탭은 딱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 뭐 탭으로. 그리고 다음 눌러서 마침 눌러가지고 이 결과를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섹션 01에 있는 기출 A 두 번째다 붙여넣기 하면 이러면 또 되는 거죠.
밑에 기출 02번 문제가 있는데 02번 문제를 열어보시면 이번에는 너비가 좀 달라요. A는 좁고요. C는 넓고요. 막 달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다 붙이래요? 문제지에? 왼손으로 짚으시라 그랬잖아. 문제 어딘지를. B2 여기다 붙이래. B2에다가 맞죠? B2 여기다 붙일 거란 말이야. 그럼 아예 여기다 클릭해놓고 작업하자고.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뭐 총무부 사원 현황 맞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달라졌어요. 화면이. 너비가 일정한 거 아니라 그랬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눌러줘야지. 위에 거로. 위에 거로 눌러줘야죠?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잖아.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 선택 골라야지. 그 중에 하나. 자, 다음. 그 구분기호가 뭐래요? 응? 공배. 자, 공배 클릭하시면 그럼 쫙 벌어졌네.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까? 다음. 이때 문제지 보면 경력이라는 난이 있어요. 저 끝에 두 번째 거 경력. 얘는 가져오지 말래요. 제외할 것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경력을 클릭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누르면 얘는 빠지는 거예요. 경력을 클릭하고 아까는 일반이었는데 일반은 다 가져오겠다는 뜻이고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빠지는 거라고. 마침. 그럼 결과가 생성됐죠. 그렇죠? 그럼 얘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하고 또는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섹션 01 문제 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야지. 이 29쪽을 보시면은 섹션 01번 문제라고 하는 그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다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가져왔냐면 제일 먼저 가져온 게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하는 파일을 열은 거죠. 근데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엑셀로 못 가져오니까 구분기호로 나눈 거죠. 그래서 쉼표로 나눠놔가지고 얘는 A의 첫 번째가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사원임금 계산표에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해서 우리 답안 파일 있었잖아요. 답안 파일 섹션 01 여기에다가 붙이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거는 A의 두 번째가 붙이라고 돼 있고 또 어떤 기출공의는 B2에다 붙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지에 어디에다 붙이세요 위치를 알려줬고 구분기호는 뭡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제 그것이 처음 엑셀 작업하다 보니까 엑셀 화면 클릭해야지 또 손가락 짚어가면서 책 읽어야지 그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라고. 이게 실기 문제예요? 네? 이게 실기 문제예요? 예. 끝이에요, 한 문제가? 뭔? 알죠? 이거는 복잡하게 믹스돼가지고 종합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뒷면에 보시면은 실전 모의고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뒤에 보시면 딱 이거 세 개만 나오면 좋게? 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렇지. 이게 한 문제야. 이게 한 문제야. 이게 몇 점이에요? 5점. 자, 이 335쪽 한번 보실래요? 335쪽? 거기 보면 1번 이렇게 입력하래 써있죠. 그렇죠? 그게 5점이야. 5점. 치사해서 안 한다고. 이거 입력하다 보면 시간 많이 떼어먹으니까 안 돼서 이거는 하지 말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번 5문항이 나오는데 각각 2점씩 10점이에요. 각각 2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3번 문제는 기본 작업 2시트의 표 2에 대해서 이렇게 하래요. 이게 5점이야. 근데 뭐를 하나 틀렸어. 그럼 빵점. 다 맞춰요. 5점. 아니,
네. 이 1번 문제에 예. 이 시트를 입력을 해야지 그 재료를 아니요. ITQ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ITQ라는 자격증은 입력을 해야 뒤에 있는 걸 하는데, 커말은 문제지가 입력이 다 돼서 나와요. 데이터가 다 입력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문제는 비워놓은 상태로 입력하세요 해서 점수를 주고, 나머지는 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40분 만에 태교를 봐야 되는데 입력하고 꾸미고 하는데 40분 만에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주거든. 그러니까 수월하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계산 작업 5문제 나왔어요. 각각 8점씩. 5문항이니까 5, 8에 40. 분석 작업 20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분석 작업 1번이 10점, 분석 작업 2번이 10점. 그 다음 오른쪽이 기타 작업 20점인데 매크로가 10점 10점인데 두 문제니까 각각 5점. 차트는 10점인데 5문항 각각 2점. 이렇게. 그래서 100점 만점에 76점 맞자 이거지. 그렇게 합격하자 이거지. 그런데 그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없죠. 지금 여기에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나왔었으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나올까봐 연습해보는 건데 5점 이거는. 이걸로 끝난 거죠, 이거는. 예? 다른 작업 없이 이 문제로 끝난 거죠. 예, 얘는 요거로 끝난 거야. 자, 29쪽에 보시면 설명을 좀 볼게요. 설명을.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기를 선택하래요. 근데 얘는 텍스트 파일이니까 종류를 텍스트로 바꾸라고 써있고 거기에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2번 선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열기 대화상자에서 이거 열기 대화상자 여기에서 이게 엑셀로 돼 있던 애를 뭐로 바꾸래? 텍스트, 아니 지금 책에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로 바꿔놓고 사원임금 계산표 선택하는 게 1번, 열기가 2번.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해도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구분기호로 구분되어 있고 다음 눌러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쉼표를 선택했고 다음 눌러서 마침을 누르면 데이터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는 사원임금 계산표 파일로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답안지 파일로 일로 갖다 붙여야지. 그런데 붙일 때 A에 첫 번째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A에 두 번째 붙이는 것도 있었고 B에 두 번째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럼 붙이라고 하면 붙이면 되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다 가져왔는데 마지막 문제는 경력은 또 빼고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거 선택하고 걔는 제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연습한 게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더라 하는 거죠. 자, 33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열기 눌러서 엑셀 파일로 열 거예요. 엑셀 파일로. 섹션 02번 문제 여세요. 사원임금 계산표요? 아니, 열기? 열기 누르셔가지고 섹션 02번 문제를 열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는 텍스트 파일로 돼 있었으니까 이것만 보이잖아요. 엑셀로 바꿔야지. 밑에 있는 거를 엑셀 파일로 바꿔야지. 엑셀 파일이 몇 번?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모든 엑셀 파일. 이걸로 바꿔서 예. 섹셀 몇 번으로 클릭하라고요? 문제 2번 문제 2번 클릭. 섹션 02번 문제. 두 개인데요. 응? 하나는 문제 하나는 정답. 예. 자, 지금 33페이지예요. 그럼 문제를 자, 우리가 셀 서식 지정이라고 말하는 건 꾸미기인데 글꼴에 대해서 종류, 글꼴의 종류라든지 또는 또 뭐가 있죠? 글꼴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거기 보면 뭐 굵게, 기울이기, 뭐 굵게가 진하게고 그 다음에 밑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 방법이 있죠. 정렬. 다른 말로는 우리 이제 맞춤이라고도 하는데 맞춤.
오른쪽 맞춤, 뭐 왼쪽 맞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정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등등 꾸미는 거예요. 빨갛게 칠해라, 노랗게 칠해라 뭐 이런 거. 아래 한글 해보셨죠? 한글 2007. 거기에서 우리 글자 쓰고 나서 얘는 뭐 검게 빨갛게 뭐 꾸미고도 하고 얘는 오른쪽 왼쪽 얘는 진하게 굵게 뭐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엑셀에서는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서식 지정. 예. 근데 서식 지정할 때는 키보드로 명령을 거는 방법이 있거든요. 키보드로 명령을 거는데 아까 제가 굵게 이런 거 있었죠. 굵게가 뭐라 그랬어요? 컨트롤 P 볼드 기울이는 거는 컨트롤 I 이거는 컨트롤 언더라인 U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B 그러면 진해져. 컨트롤 U 그러면 밑줄이 쳐지고 컨트롤 I 그러면 기울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클릭해도 되고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 명령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는데 해보세요 그러면 어거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일 편한 건 뭐야? 밑줄 그럼 이거 누르면 되지. 컨트롤 U는 뭐 얼어 죽을 컨트롤 U를 눌러? 그냥 요거 누르는 게 제일 빠르지. 알고는 계셔야 돼. 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글꼴을 명조체로 바꾸세요. 글꼴의 크기를 20으로 하세요. 아, 이거는 엑셀을 안 배워도 다 해. 여기 가서 커지잖아. 글꼴 바꾸는 거 여기 가서 글꼴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재미삼아 한 문제는 줘. 그런데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것들이 있어. 엑셀스러운 것들이.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칸이라고 하죠. A번째 칸, B번째 칸. 칸을 열이라고 하나요? 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너비가, 칸의 너비가 넓어 보이는지 좁혀 보이는지 몰라도 얘를 조절하래. 조절하는 방법은 A와 B 경계선이 있어요. A와 B의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 그 경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조절이 돼요. 내 멋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 2. 그렇죠. 문제지에. 그럼 A라고 하는 글자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열 너비 그리고 2. 이때 2는 숫자 2를 쓰는 거니까 왼손으로 숫자 2를 누를 준비해야지. 그리고 확인. 오른손이 와서 숫자 1을 누르고 가면 안 돼요.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었고 왼손은 책에 문제를 짚고 있었는데 숫자를 눌러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왼손이 살짝 왔다 가줘야지. 자, 그 다음 1이라고 하는 너비 1 줄이 있죠. 줄. 첫 번째 줄. 이걸 행이라고 하거든. 행.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여기가 아니라 1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얼마? 24. 그리고 확인 또는 마우스로 확인 클릭하면 되죠. 생각보다 안 나와요. 아니 이게 A라는 셀에서 A는 아니지. A는 너비니까는 너비로 나오고 1은 높이니까는 행 높이로 나와요. 1에다가 갖다 놓고 응. 1에다가 놓고 와서 행높이를 써. 예. 행높이를 써가지고 뭐로 하고 숫자를 24로 문제지 써 있잖아. 24라고 확인을 누르라고요? 예. 하셨죠? 그렇죠? 예. 책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높이는 24, 너비는 2 이렇게. 그럼 너비 2는 무슨 말이에요? 너비가 2래. 높이가 24래. 그러면 요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보이잖아요. 얘 첫 번째 셀. 근데 얘가 너비가 2고 높이가 24래. 차이가 숫자가 좀 많이 이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2에 24 같으면 막말로 2에 24 같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 이게 2고 높이가 24 이래야 맞잖아. 근데 이게 24고 이게 높이가 24고 너비가 비슷한데 한 3과 2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이때 너비의 2는 두 글자란 뜻이에요. 두 글자. 두 글자. A, B, C, D 1, 2, 3, 4로 두 글자. 그리고 높이가 24라고 말하는 거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포인트. 몇 포인트.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알고는 있어야지. 뭔 말인 뜻은. 그러니까 만약에 너비를 8 그러면 어떻게 돼? 너비를 8. 아, 8글자는 보인다. 근데 엑셀은 11포인트입니다. 엑셀은 11포인트예요. 아래 한글은 10포인트고요. 이 책 있죠? 책. 이 책. 이 책. 우리 책 있잖아요. 이 책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는 빨간 글자 있죠? 거기 한 10포인트 되고요. 그 밑에 1, 2, 3, 4 해갖고 14개 문제 설명을 해놨잖아. 거기 한 9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10포인트인데 여기 주황색 글자 옆에 띠 둘러놓은 거 있죠? 노란색 띠 안에다가 뭐를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1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 글자가 10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점이 안 맞으니까 돋보기를 쓴 거고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초점이 안 잡혀서 돋보기를 썼는데 이제 글자가 작으면 왕돋보기를 또 껴야지 뭐.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력이나 보편적으로 10포인트는 다 보여요. 11포인트면 잘 보이는 편이지. 자, 그 다음 여기 SE001, BU002 쭉 글자가 보이는데 SE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래요. 요 글자를 하나 넣으래. 빼기 기호를 넣으래. 그럼 어떻게 넣는 방법이 빠르냐 이거죠. 자, 메모해 드릴게요. 셀을 수정하래요. 지금 수정하는 거잖아요. 자, 시험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체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SE001을 홍길동으로 바꾸래. 그럼 새로 써야죠. 그럼 전체 수정하는 방법은 뭐야? 전체 수정하는 방법은 새로 입력하는 거죠. 전체 수정하려면 새로 쓰는 게 빠르잖아. 근데 홍길동 13을 홍길동 12로 바꾸래. 그러면 일부만 고치면 되잖아. 일부 고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셀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실기시험은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 편한 대로. F2번이 아까 윈도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아까 우리 요약집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에요. 얘를 클릭해갖고 글자를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F2번 키를 누르면 이 커서가 뒤로 갑니다. 그럼 클릭해가지고 빼기 눌러주고, F2번 눌러서 또 클릭해가지고 빼기 눌러주고 엔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 사이사이를 보세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더블 클릭을 해갖고 빼기를 눌러주면서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제일 쉬운지는 여러분이 습득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 안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방법이 저한테는 제일 쉬웠고, 방법에 따라 달라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이 따라서 실행해나요? 예? 같이 따라서 저거 해보세요. 고쳐야 돼요. 고치래요, 문제가. 여기 더블 클릭해가지고 빼기를 누르시든지 F2번 키 눌러서 커서를 옮겨놓고 쓰시든지, 아니면 저 위에 수식 입력줄을 거기다가 클릭해가지고 빼기 눌러가지고 고치시든지 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대시 기호를 다 집어넣으래요. 빼기 기호를. 근데 한 개라도 틀리면 뭐다? 점수 안 준다는 거죠. 우리 지금 14개 문제 나와 있죠?
실제 시험에서는 5개만 나와요. 근데 종류별로 연습해 보는 거지. 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못하신 거는 댁에 가서 또 똑같이 연습하세요. 댁에서는 요 CD 있잖아, CD. 요 CD 집어넣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 설명은 이 책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USB 메모리 가져오셔서 여기 있는 파일 복사해 가지고 쓰셔도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반은 하고 반은 못하면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이렇게 다 고쳐야 되는데 네. 모르고 하나를 못 고쳤어. 네. 이거 못 고쳤어. 네. 그러면 그 점수는 안 주는 거예요. 0점이에요?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5문항이 나온다 그러니까 2점씩 5점 5문항이니까 그러니까는 한 문제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2점을 안 주는 거지. 그 중에 조금 못 했으니까 뭐 1.85를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예 틀린 거로 처리하는 거예요. 다 해야만이 2점을 준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나온 문제는 뭐냐면 이름상자. 지혜 4번째부터 지혜 14번째 지혜 4번째부터 지혜 14번째 요 셀들을 이름을 주래. 이름을.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306호에서 수업하는 아침 9시 30분서부터 12시까지 수업하는 306호 교육생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컴알반? 그러면 알아듣거든. 그러니까는 얘들의 이름은 재고율이라고 이름을 줘주자 이거지. 지혜 4번째부터 지혜 14번째 이렇게 이름을 외우려니까 어렵고.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블럭을 잡으시고 이름상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찾으셨어요? 저 여기 왼쪽 여기 이름상자 저 끝 왼쪽에 이름상 찾으셨어요? 어딘지? 네네. 클릭하고 재고율 쓰세요. 재고율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요. 이름상자에 이름을 입력하는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 그 다음에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 빈칸은 허용. 그러니까는 영문자, 숫자, 그리고 밑줄이라는 거 있어요. 밑줄. 그리고 빈칸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밑줄도 허용을 해요. 밑줄도 허용한다.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빈칸은 허용하지 않아요. 빈칸은 구성됐다. 이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하는데, 우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재고율. 이런 거 좋죠, 그렇죠. 이런 건 괜찮아. 근데 4학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 숫자는 허용이 되는데, 첫 글자는 숫자가 들어오면 안 돼. 대신에, 학년 4, 학년 3. 이렇게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오케이. 이건 오케이. 얘는 뭐다? 얘는 땡. 얘는 땡. 틀린 거고. 얘는 뭐다? 오케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름과 주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빈칸이 들어갔잖아,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건 되죠. 밑줄 학년. 이런 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ABC 뭐 3 밑줄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수기호들 있잖아. 별표, 물음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어차피 문제에 그렇게 해놓지 않나요? 필기시험에 묻거든. 다음 중 이름 상자에 이름을 등록할 때 규정에 위반되는 항목을 고르시오. 이런 게. 그거 알아야 그걸 고르지. 시험에는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린 건 없지만 필기시험에 나오니까. 학년 앞에 밑줄은 괜찮고요. 예? 학년 앞에 밑줄은 괜찮고요. 예, 밑줄로 시작하는 건 돼요. 앞뒤로. 그러니까 그 끝에 무슨 글자가 나오든 상관없는데 첫 글자는 반드시 밑줄이나 영어로 시작해야 돼. 영문자. 우리말. 우리말도 있다, 여기. 한글도 가능하죠. 영문자로 하니까 좀 그렇다. 문자라고 하면 되겠다, 문자. 밑줄, 이거는 된다. 근데 여기 이름과 주소 왜 안 된다고? 빈칸!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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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름과 주소라고 이렇게 5글자를 붙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되는데 이렇게 띄었잖아. 이렇게 빈칸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틀린 거고. 이름이란 글자 때문에 주소라는 글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썼는데 주소라고 썼는데 빈칸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이 필기시험에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재고일이라는 이름을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있는 걸 꾸미고 작업하는 걸 좀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첫 주간이라 조금은 이제 진도가 좀 더디 나가는 느낌은 있는데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댁에서 복습을 좀 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예습도 가능하다면 예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복습을 잘하면 공부가 잘 돼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라도스 제고 현황에서 저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이름으로 그걸 뭐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느 걸? 그 저장을 해야죠. 이걸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아니 이거 한 거 작업한 거예요. 제가 작업한 거요? 우리 이거요? 수업한 거예요. 우리 이거요? 네. 이걸 뭘 저장을 해? 다음에 이어서 또 하면 되지. X예요? 예. 저장 안 하셔도 돼요. 저장 안 했어요? 예. 그럼 뭐하러 저장합니까? 할 일이 많은데.